이건태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선 때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정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기 선거 이상으로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천 가서 정말 놀랐던 게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부천에 막 길이 다 막혀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대선의 민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많이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 오셔서 부천도 정말 많이 오셨고 그래서 부천 지역에서 또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특히 저희 지역은 네. 이제 부천시 병인데 부천병 소사구가 주 지역이에요. 네. 그 소사구가 김문수 김문수 맞아요. 후보가 삼선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김문수 향수가 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 더 열심히 더 했는데 열심히. 어땠습니까? 결과는? 결국 약 18% 차이로 저희가 이겼죠. 그러니까 김문수 향수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문수 향수는 사라지고 예. 이건태 의원이 거기 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말 많은 분들의 그 희망과 또 바람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최다 득표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좀 어떻게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평가하신다면? 그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를 많이 했지만 역시 내란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내란 사태. 그 이제 막 그 여론조사 보면 가장 원하는 게 경제 회복이다. 그 다음에 내란 종식이다. 이렇게 되지만 판의 근본은 내란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 그게 국민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가 국민들의 바람 또 국민들의 목소리였고 그게 이제 표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제 6월 4일 취임을 했으니까 뭐 한 주, 두 주, 세 주 이제 3주차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주변 분위기 또 특히 현장 민원실도 또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듣는 게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같이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거의 인사가 됐어요. 특이하죠. 축하합니다. 서로 고생했다. 서로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가 많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현장 민원실에서 느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 5등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온 국민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도 참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네요. 그렇죠. 마치 그 주옥 같은 말씀인 것처럼 그걸 다 그 기억하고 눈여겨 보고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그걸 본인이 인용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 이게 당선돼서 지금 오늘 캐나다로 출국을 하는데 결국 국민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됐지만 우리도 함께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건 꼭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많이 바뀔 거다.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고 새 출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세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느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경제 회복, 내란 종식, 국민 통합, 그다음 민생과 개혁이잖아요. 현장 민원실에서도 오셔가지고 이런 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 이재명 정부는 이걸 해낼 거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특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성과를 내야 되고 희망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또 회복을 했네요, 그새. 예. 이스라엘 이란 이 충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2,900선 넘은 3,000 간다 갈 수 있다라고 쭉쭉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예. 오늘 또 회복을 해서 2,900선은 또 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또 반응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정확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네. 경제 향후 전망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반영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이제 좋게 보는 거죠. 네, 대한민국 경제를 좋게 보고 있는 거다. 그게 지금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충돌 속에서도 코스피 또 상승 2,900선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른바 이제 3대 특검. 예. 정말 속전속결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시점과 임명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망이 워낙 큰 3대 특검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을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새 출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정당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네. 그다음에 새 출발도 어렵고 국민 통합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국민 통합이. 예,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빨리 결재를 하셨고 그리고 특검 임명된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 임명된 것 같아요. 조은석 네. 조은석 특검은 이제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특별수사 전문가이어서 내란 사건을 잘 규명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누구였죠? 예, 우리 저 동부 검사장 보건장 하셨던 네. 민중기 특검. 이분도 과거에 그 법원 내에 네.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그 위원장도 하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 또 이명현 특검. 이놈이 이제 네. 군 법무관 출신인데 네.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병역 비리 또 맡아서 수사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최혜병 사망 외암 사건이 이제 군 내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를 잘 선별해서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특검을 잘 임명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내란 특검 임명된 다음에 입장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이걸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결기나 이런 것도 좀 느껴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그 사초를 쓴다는 마음으로 수사 논리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게 단순한 내란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 보지 않고 네. 역사의 한 매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44년 만에 쿠데타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헌정 중단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이게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동기,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켜서 그 내란이 성공했을 때, 그다음에 향후 독재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네.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었는지, 이제 그렇게 집권이 되면 향후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헌법 개정이 된 이후에 정치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반정부 세력,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내란 기소는 이건 거의 수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칼을 휘두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밝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걸 하나하나 파헤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운 일이고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 임명된 다음에 바로 박세현 고검장도 만나고
또 경찰도 찾아가고 또 주말 사이에는 오동훈 공수처장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이제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세 기관에서 내란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세 기관에 지금까지 수사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또 앞으로 수사가 어떤 부분이 더 돼야 되는지 또 수사한 수사 기록을 빨리 이관을 받는 협조 뭐 이런 것을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특검을 구성하게 되면 특검보 또 검사 파견 거기다 수사관까지 267명 메모드급 특검인데 이걸 어디서 사무실에서 수사하고 할지 이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이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한데 기존의 검찰청에서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과천 청사에 빈 공간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사실은 뭐 도청 가능성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 건물, 상업적인 건물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고 보안이 잘 유지되는 특히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무실 구하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특검이 세 개가 동시에 출범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특검에 차출되는 검사가 120명이니까 뭐 검찰의 통상 업무가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작년 검찰 배치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지수사부서에서 일하는 검사가 40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지수사부서를 보조하는 수사 인력이 한 2,000명. 거기서 검사 120명을 뽑는 거니까 저는 뭐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통상 업무 처리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 중에 기존의 특수부에 있던 검사들이 많은 검사들이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 중에서 이제 특수부나 공안부나 강력부나 이런 데서 인지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들을 차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인재의 선발 경쟁이 벌어진다는 건 충분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은석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의 뭐 평이나 아니면은 뭐 의원님께서 직접 조직 쪽에서 뭐 들으신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조은석 검사는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아주 잘하는 정평이 나 있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수사를 한번 시작하면 봐주지 않고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잘할 거다. 봐주지 않고 수사한다. 이 부분이 쏙 들어오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중기 김건희 특검 지금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건넸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현 특검은 지금 특검보 후보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거기에 좀 추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일 안에 이제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일 안에 그 안에는 준비가 다 당연히 되겠죠. 다 그 안에는 다 스케줄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새 특검이 이제 가동되게 되면 내란 특검 아까 언급하셨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16개 의혹이죠. 밝혀야 될 게 워낙에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 의혹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 내부 또 경찰 내부 뭐 또 과거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용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관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법원 출신 특검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제 영향력이 거의 인연이 없는 이 특검은 거의 인연이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검 보호하고 파견 검사들이 어차피 수사를 하니까 네. 이 민중기 특검이 그 기준과 중심만 잘 잡으시면 기준과 중심을 잘 잡으실 분으로 보이거든요.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네.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 잘 수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심을 잡고 예. 뭐 객관이라는 그 단어를 또 강조를 했으니까 예. 민중기 특검 같은 예. 경우는 이 판사 출신으로서 잘 균형을 무게를 잘 잡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이 특검은 네. 특검 본인이 기준을 딱 잘 잡고 엄정하게 하는 기조만 잘 유지해 주면 네. 밑에서 이제 특검부하고 파견 검사들이 이 수사는 통상의 국정농단 어떻게 부정과 부패 사건이잖아요. 이게 통상의 부정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네. 특수부 검사들 또 강력부나 공안부 검사들이 얼마든지 잘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네요.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뭐 막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또 특검이 풀어가면서 이거를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검찰 지청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검찰 기관장은 어금니가 튼튼해야 돼요. 어금니가 이 악물고 외압이 왔을 때 딱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수사팀이 잘 수사할 수 있도록 민중기 특검이 그 역할을 저는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 명태균 씨 그러니까 연로 공천 개입, 또 불법 여론조사 의혹, 뭐 이런 부분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워낙에 많은 게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가지 좀 놀라운 사실들이 또 밝혀질 수가 있다. 예. 김건희가 어느 정도 또 어느 선에서 공천에 개입하거나 예. 아니면 어떤 이 뇌물 수수를 해왔는지 밝혀지게 되고 또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도 진상이 밝혀지게 되면 또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건희 발 그렇죠. 뉴스가 그러니까 쏟아질 거다. 이게 수사가 이제 돼서 이제 진상이 규명되면 네. 아마 국민들이 3년 동안에 나라를 이 지경까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만들었느냐고 경악하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하나가 진짜 띄어놓고 봐도 좀 엄청난 일인데 예. 이게 어떻게 분야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주가 조작이지만은 예. 뇌물 수수 의혹이나 아니면 네. 공천 개입 의혹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밝혀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이 세 개 특검이 결국은 하나로 만날 거예요. 하나로 만나요? 예. 어디를 왜냐하면 만납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 그 내란을 왜 일으켰느냐. 결국 명태균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서 결국 특검이 시작되고 수사가 되면 네.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네.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또 최혜병 사망 외압 특검도 여기도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네. 이종호라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네. 타워였다 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외압을 가했다면 도이치모터스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특검이 결국은 나중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세계 특검은 나눠져서 가고 있지만 결국 예. 하나로 만나게 된다. 예. 한 곳에 예. 윤석열 부부 특히 뭐 김건희 의혹 이게 제일 크게 부각이 되면서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모아질 수밖에 없다. 정말 나중에 결과 딱 나왔을 때 결국 다 김건희, 윤석열이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모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어금니가 다 튼튼한 특검이라고 저는 새 특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VIP 경로설 이것 때문에 수사 외압 의혹이 크게 불거졌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심증은 많이 지금 굳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왜 이렇게 전화까지 했을까? 이것도 보면은 아니 사단장 인사에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할 수 있을까? 그 뒤에 또 누가 있는 것이냐? 이러다 보면 또 김건희와 그쪽 사람들 라인들이 또 연결된 그런 느낌도 들고 의혹이 있고.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건 사실로 아마 수사만 되면 금방 드러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왜 경로를 했느냐? 네. 처음에 최병 사망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 당시 때 대통령이 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첫 입장을 냈는데 그 후로 7월 31일 갑자기 경로하면서 네. 입장이 바꿔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이 어떻게 작용돼서 네. 외압으로 작동했는지,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도록 외압을 가했다면 결국 왜 외압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 그렇네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단장의 이 문제, 그것도 우리 안타까운 네.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도 거기에 경로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작용한 거고, 예. 그 힘은 또 어떻게 작용이 또 만들어진 것이냐, 예.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 예. 결국 또 김건희 얘기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세계 특검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참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렇게 네.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3대 특검 저희가 지켜보고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 해야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특검이 임명이 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기대를 해도 좋다. 예.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내란 조회무 종사자 등등이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이제 형사소송법에 예.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이거든요. 어. 예, 6개월이 지나면 최장 이제 6개월. 석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심이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인데 기소한 시점으로부터 네. 구속 기간이 기소한 때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렇게 벌써 우리가 12.3 구테타였으니까 그렇네요. 그 무렵에 김용현이 구속됐으니까 그래서 6월 26일이 만기라고 맞습니다. 그래요. 예, 구속 1호인데. 그럼 그 6월 26일까지 새로운 범죄 사실로 영장이 청구되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돼서 네. 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석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죠. 그래서 네. 지금 검찰 국수본 공수처가 네. 빨리 움직여서 김용현에 대해서 네. 새로운 혐의로 빨리 뭐 구속영장을 청구 다시 하든지 아니면 새로 기소하고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구하든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열흘 안에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시간적인 우려도 생기고 어떻습니까?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 이렇게 열흘 남겨놓고 다른 건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발부돼서 구속이 연장이 된다. 그 이제 가능할지. 열흘 안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열흘 안에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네. 열흘 안에 뭔가 있을 수 있죠. 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네. 근데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고 재판정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 이거 또 구속을 하려면 새로운 뭐 건으로 구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건부 보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직위원 판사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딴 건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이제 검찰은 예. 검찰 특수본은 다른 건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국수본이나 또는 공수처나 네. 또는 국방부 수사 쪽에서는 예. 뭔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거기는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 되니까. 아 거기서. 네. 그럼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윤석열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뭐 반바지 차림에 뭐 이번에는 긴 바지로 바꿔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활보하고 있고 그 아크로비스타 아케이드 그 지하에 활보하고 있고. 근데 김용현도 풀려나서 있는다. 물론 뭐 만나기는 못하겠지만 만나지 않겠지만 그걸 보면서 야 내란을 저질렀는데 구속이 풀려나서 있는구나. 박근혜나 뭐 이 최순실,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계속 구속돼서 쭉 계속 있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김용현 같은 경우에 예.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재판에 나서 증인으로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증언 중에 위증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가지고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면은 다른 수사기관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영장 되겠네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까지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그건 제가 이제 내부 정보를 모르니까 근데 그건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기관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왔던 행태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 A라는 건이 이걸로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B라는 건으로 해가지고 또 추가 기소를 하는 그렇죠. 그게 제가 계속 봤던 모습인데 검찰이 계속 잘해왔던 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했었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 하에서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시항고를 안 해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해 준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한테는 기대를 안 해요. 아예. 근데 기대 안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검찰총장 자리에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뭐 민주당의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또 수사기관 고발도 하고 공수처 고발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계속 자리를 버티고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김영현 등등이 풀려나는 상황 직면에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우정 총장이 자리 지키는 모습이 이제 검찰총장이 임기제 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있다. 심우정 총장은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단해서 뭐 심우정 총장이 검찰에 대해서 지금 뭐 지휘권을 행사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뭔가 꼭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할 것 같기도 하고 자리 계속 지키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속보가 들어왔네요. 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던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기소 이런 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풀려나게 됐네요. 석방이 되겠네요. 야 이렇게 됐네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보석 조건이 뭔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마 이제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 보석을 했을 걸로 추정은 되지만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풀려난다 일단은 나온다라는 거 저희 댓글창도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지훈이지님이 너무하네, 너무한다. 와 진짜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수사기관에 대한 정비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공백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 틈이 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걸 다 처리해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보석 조건을 어기면 20일 내에 감치할 수 있는 뭐 규정은 있다고 하지만 그 조건이 뭔지 일단은 저희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관련자들 뭐 접촉하지 말라 뭐 이 정도 조건일 것 같아요. 이거 관련자들 접촉 안 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전자 발찌나 전자 팔찌를 끼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뭐 이런 조건들을 붙이죠. 이거 윤석열 풀려났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저지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여인영 여기는 내란을 같이 준비한 사람들이죠. 근데 풀려난다. 참 지훈이지님이 나머지는 다 석방하겠네 이렇게도 지금 걱정하고 계신데 이러면은 여인영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여인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말이죠? 6월 26일
뭐 7월 초까지 다 이렇게 줄줄이인데 줄줄이입니다 지금. 그럼 이러면 다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야, 이거 너무 충격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님은 말세다 말세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내란 수계부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면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근데 됩니까? 이제 그 보석 조건이 꽤 저는 엄하게 조건이 걸릴 수도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 수사기관의 체제가 정비가 되면 다시 이제 다른 범죄 네. 수사가 돼서 다시 영장 청구하고 그렇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일 거다. 알겠습니다. 잠시일 거다.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어쨌든 수사도 거의 진행이 되니까 다른 건으로 또 구속 기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특검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렇게 될 거다. 특검에서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글쎄요. 이걸 이 모습을 또 봐야 되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납득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어떻게 버젓이 나와 있어요. 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실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성공하면 독재를 하는 거고 실패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충격적인데 이걸 또 봐야 된다니 특검이 빨리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수사기관들은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속상합니다. 화가 나는 오늘 6월 16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이 얘기 좀 더 해보면 이런 가운데 윤석열 오늘 또 재판에도 나갔지만은 뭐 또 아무런 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는데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2차까지 불응했고 3차 출석 소환 일자가 19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인데 아마 안 나갈 가능성도 크고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이렇게 되면? 다음 수순은 이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은 출석 불응하면 발부를 해줘야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관저에서 우리가 봤듯이 경찰이 가서 체포를 해오게 되는 수순인데. 그렇죠. 대통령 신분 때하고 다르죠. 달라요? 다르죠. 막 버티는 거 아니에요? 버티는 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윤석열은 내가 체포돼서 끌려갈 걸 알면서도 버티기를 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버틴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체포영장까지 오면 그냥 자발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끝까지 버텨보자 이런 게 담겨 있다는 입장이네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는 어떻게 됩니까? 특검이 부르면은 뭐 나가 그랬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불렀을 때 안 나가게 되면 이것도 체포영장 이런 게 또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검도 마찬가지니까 그럼 김건희도 특검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나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저 거기서 너무나 많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을 관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관저는 이제 경호처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영장 집행이 1차 집행이 실패했죠. 그것도 이제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죠. 그것도 수사를 하고 있고 뭐 비아폰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포를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입장에서도 피하기 어렵고 그럼 특검이 윤석열을 뭐 경찰이 뭐 체포영장 얘기도 하고 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영장 청구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특검이 할 수 있습니까? 뭐 윤석열 구속영장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인신 구속을 할 수가 있다. 아니 그래 뭐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다른 건지법사 게이트도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때문에 지금 너무 다들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거 왜 너무 답답하다. 법원이 너무 열흘이 아직 남았는데 법원이 좀 너무 빨리 결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판단이 어쨌든 직위원 판사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 중요한 순간마다 직위원 판사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직위원 판사가
끝내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또 남아 있는 것인지 이런 비판 여론 속에서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도 지겸 판사가 해냈네요. 윤석열 풀어주고 김용현도 보석으로 예. 풀려나게 되는 예. 상황. 지겸 판사가 뒤에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고 검찰의 이런 대응, 뭐 심우정 총장이 있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엄 관련돼서 내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와 있지만 한덕수 최상목 가담 의혹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CCTV를 통해서도 뭐 거짓말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특검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검찰 조사, 경찰 조사와 좀 다르게 뭔가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특수본은 네. 1차적으로 뭐 특별한 혐의가 인정된다 뭐 이런 발표는 없었고 또 아주 엄정하고 세게 수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네.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든지 또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다든지 네. 법에서 정해진 것들조차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죠. 그래서 합리적 추론으로는 본인들이 무슨 발목이 잡혀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하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 두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실도 사실은 전혀 뭐 수사가 안 된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의 예.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는 안보실의 간부들이 전혀 사전에 몰랐다. 네. 이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몰랐다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한 거고. 네. 특검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겠지만은 국무위원들 대통령실에 대한 것들 예. 또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은 건가? 예. 이것도 궁금해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밝혀야 되고. 헌정 중단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전부 국회 밖에 있다. 그건 정말 그 뒤에 이제 정말 납득할 수 없죠. 납득할 수 없죠. 예. 예. 당연히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죠. 아. 계엄이라고 하는 게 네. 국가 비상 사태가 있어야 벌어지는 건데 네. 평상시에 계엄을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요건 흠결이다. 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무슨 명분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았고 네. 자기들 당사에 남아 있었는지 예. 그걸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의원들을 밖에다 두었는지 그건 뭐 진상 규명이 돼야죠. 진상 규명이 된다. 그러니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잊고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조건부 석방인데 윤석열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윤석열 포함한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이걸 신청한 게 검찰입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보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달라. 네. 그런 거 했겠죠. 근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고 김용현 쪽에서는 반대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김용현 쪽에서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어차피 풀려나는데 왜 보석을 하냐? 이런 겁니까? 아니 조건에 대해서 조건 다른 걸 반대했겠죠. 조건 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조건 안 달고 보석이 안 되면은 풀려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조건 달고 풀려나는 건 나는 싫다. 조건이 싫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다. 자, 그래요. 검찰이 글쎄요. 검찰이 그냥 풀려나면 안 되니까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다는 건데 그 전에 다른 건으로 수사했다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시 한번 두고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6월 3일 날 이제 예. 선거가 있고 바뀌고. 그때부터라도 예. 검찰이 신속하게 추가 혐의를 찾았으면 저는 영장 재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참 두고두고 이 시간을 아깝게 그냥 흘려보낸 검찰 심우정 총장 이게 다 심우정 총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결국에는 심우정 총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생각 가지고 있어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 심우정 총장도 주기현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커질 것 같고 참 좀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오늘 같은 날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또 특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또 정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검이 이제 가동됐기 때문에 아마 잠시일 거고 국민들의 이 실망감은 곧 해결될 겁니다. 그래요. 자, 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심우정 총장과 지견 판사에 대한 이런 문제도 구속이 지금 안 되고 풀려나는 조건부 석방은 풀려나는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예. 서영교, 김병기, 서영교 이제 두 후보 중에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이 됐는데 내란 종식 이 얘기를 또 강조를 했고 민생 회복 얘기를 강조하는 모습. 역시 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근데 이제 워낙 훌륭한 두 분이 이제 나와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좀 고민이 됐는데 결국 이제 의원들과 당원의 더 많은 지지를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아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 돼서 첫 번째 원내대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실과 협력을 해서 첫째가 이제 내란 종식, 둘째가 경제 회복,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 통합. 국민이 지금 뭐 분열돼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과 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 완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국회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걸 다 뒷받침해야죠. 또 추경도 뒷받침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할 일이 많은 원내대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했고 그 원내대표로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적임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선출이 된 거죠.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가 많다. 아마 이제 그게 당원들의 평가, 당원들의 생각이고 또 이제 의원들의 투표로 나타난 그런 표일 테니까 그런 기대를 김병기 이제 원내대표가 뭐 오늘도 이제 회의에서도 밝혔지만은 그 희망을 또 기대를 안고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도 저희가 아까 전했었는데 아마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핍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비판을 내부에서도 받고 했었는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눈여겨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 좀 도움이 되겠죠? 이문정 검사의 합류가? 그렇죠. 이문정 검사는 시종일관 검찰 개혁을 주장했고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정 검사의 활약 좀 많은 분들이 아까도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 경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3파전이더라고요. 한 분이 더 등록한 거예요. 주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현승, 송원석, 또 김성원 세 후보인데 공교롭게도 TK, PK, 수도권 이렇게 세 후보가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뭐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내대표 선출되는 모습들은? 다른 당의 사정이라 잘 알 수는 없는데 예. 결국 이제 그 친한계 쪽으로 이제 김성원 의원이 분류되는 것 같고 네. 친윤계 쪽으로 이제 두 분이 분류되는 것 같은데 그 친윤 쪽에서는 만약에 그 당권을 잃으면 네. 다음 공천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친윤은 또 친윤이 물러날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친한계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가 적어서 결국은 저는 송원석, 송원석 또 의원이 이현승 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하.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공격을 좀 받고 혁신안 내에서 공격받고 있고 친윤계 쪽에서 공격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친한계 원내대표 입성이 또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숫자가 워낙 적다고 적으니까 그래요.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반장 선거니까 어렵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력을 키울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 당대표 선거는 좀 다르잖아요.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으니까.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서면 이제 어떻게 당대표 일정을 가져갈지 또 룰 세팅을 어떻게 할지 이건 원내대표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으니까 친윤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친윤 쪽에서 뽑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뭐 알 수 있습니까? 지켜봐야지. 근데 당 대표 선거는 이제 국힘당의 당원들이 내란과 단절을 확실히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집권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할 때 뭐 국민의힘 포함한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내에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협의하고 협상하는 게 쉽지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고 원활하게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과 단절하고 새 출발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민주당으로서 좋습니다. 카운트 파트너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일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계속 저기서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저렇게 묶여 있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내란과 단절하고 윤석열 재구속해라, 윤석열 처벌해라,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하고 단절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김문수 후보 선출할 때도 보면 도저히 민주적인 정당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정상적인 후보 갈아치기 새벽에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세력이 지금 그대로 당내에 살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정당 해산 이 얘기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계속 주장해 왔지만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못 쓸 당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위원정당 문제는 일단 지금 특검이 3개 특검이 가동이 돼서 진상 규명이 되고 진상이 나오면 그때 판단할 문제 같아요. 그렇네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통화 그 상황 또 의원들은 각각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뭐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국회에 또 어떤 협의나 아니면은 논의의 그 틀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또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뭐 당권 뭐 이 경쟁도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참 여러 번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또 오게 됐네요. 정치는 계속 선거 같습니다. 선거 같아요. 참
지금 뭐 정청래 의원 출마 선언했지만 어제 예. 현충원 참배를 했고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당원들도 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의원들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좀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예.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님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법사위원장으로 정말 예. 존재감 예. 훌륭하시고 우리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정말 훌륭하시고 네. 뭐 우리 당원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다. 근데 이제 후보들이 이제 윤곽이 나오고 정리가 되면 그때 고민해야죠. 그때 예. 맞아요. 예. 후보들 정리되고 아마 7월 안에 전당대회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때 또 경선 국면에서 한번 또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예.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보니까 또 싸우려면 또 의정활동 하려면 실탄이 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한번 띄워주세요. 네. 준비되는 데 띄워주시고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저 말씀 듣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뵙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여러분 민주정부 다시 탄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받고 싶습니다.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네. 네, 카톡방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발 띄워주십시오. 네, 제발 띄워주시고 아마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건태 의원님은 저희가 좀 수시로 불러서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 또 어떻게 특검이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 또 이걸 좀 쳐야 된다. 이런 부분들 하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띄웠습니다. 이건태 좋은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좋은 저희가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마련해 놨으니까요. 저희가 띄워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또 응원하고 성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뭐 충격적인 속보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에 휩싸여 계신데, 자, 이걸 뭐 저희가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